내가 출간한 18건의 수필집은 각 수필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수필집의 들어가는 말과 목차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수필집으로 정리하여 외장하되 제정하였다. 염해 1의 첫 번째 수필집인 정년퇴임 기념 수필집 발자국에 실려있는 153편 중 기억에 남는 작품은 가물치 사건으로 아래와 같다. 가물치 사건. 오늘 아침 뉴스에 부산에 있는 모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자살 원인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면서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찰들이 교장실과 교장선생님 집안을 압수수색을 하였단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었단다. 그래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을 하였단다. 자살한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업자가 교장선생님께 리베이트를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방송이 나왔다. 나도 전임학교인 포항대보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그때 포항시청에서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라고 4억의 돈을 학교로 보내주었다.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였다. 먼저 인조잔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조잔디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인조잔디 추진위원회 회의를 수차례 열었다. 추진위원회에서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말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 들었는겨? 양저도 들어오고 얘는 75년 동안 제가 더 해야죠. 현재 돌아가는 화폐를 5만짜리, 만원짜리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외국 돈도 넣어놓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위주로 인조잔디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즉 축구장을 보통 크기로 하고 체육 시간에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조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넓은 운동장 전체를 축구장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상반된 주장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가졌다. 포항시청에서 4억의 돈을 받을 때 지역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하였단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여러 번의 회의 끝에 학교 테니스장에 복합운동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4억의 돈으로는 운동장 전체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돈밖에 되질 않았다. 복합운동장을 만들 돈이 없었다. 지역 주민들이 복합운동장을 만들 돈을 조성하겠단다. 지역 주민들이 복합운동장 조성에 1억 이상 들어가야 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였다. 그래서 학교에서 복합운동장을 만들 때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였다. 그래서 4억 중 3억이 들어가는 인조잔디를 선정할 때 복합운동장을 함께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조잔디 선정을 하기 위하여 인조잔디 회사마다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띄웠다. 기한일까지 여러 회사에서 견본잔디와 견적서가 함께 학교로 보내왔다. 모여진 견본잔디와 견적서로 인조잔디 추진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견본잔디를 보내온 각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자기 회사 인조잔디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각 회사 직원들이 인조잔디 추진위원들 앞에서 자기 회사 인조잔디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 설명이 끝난 후에 나는 우리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할 복합운동장이 필요하다. 당신 회사의 인조잔디가 선정된다면 복합운동장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각 회사 직원들은 내 질문에 얼마 정도 하면 되느냐고 묻는다. 지원 내용을 들은 회사 직원들은 반응이 모두가 달랐다.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회사, 500만원 지원, 1000만원 지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 인조잔디 선정위원들이 각자 투표를 했다. 그래서 득표수가 많이 나온 인조잔디 3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3개 회사의 인조잔디를 조달청에 올렸다. 조달청에서는 그 3개 회사의 인조잔디 회사에 입찰을 붙였다. 그 중에서 1개 회사의 인조잔디가 낙찰이 되었다. 얼마 후에 입찰 결과가 통보되어 왔다. 결과는 조달 가격에서 2천만원 싸게 넣은 회사의 잔디가
낙찰되었다고 알려왔다. 그 남은 돈으로 복합운동장 조성으로 많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지원금을 요청하였다.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보내왔다. 그리고 포항시청에 다시 지원금을 요청하였다. 포항시청에서도 다시 지원금을 주었다. 복합운동장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돈이 모였다. 그 남은 돈으로 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영천여자중학교로 이동이 되었다. 결국은 나는 대보중학교의 인조잔디 자성을 하지 못하였다. 얼마 전에 추진위원이었던 대보의 전 시의원으로부터 인조잔디 축구장이 완성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이 힘써주어서 감사하는 인사까지 한다. 학교 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에 완성된 축구장에 사진을 올려놓았다고 한다. 내가 인조잔디 축구장을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인조잔디 축구장이 완성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다. 인조잔디 축구장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시간을 내어서 대보중학교에 찾아가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부산의 모 중학교 교장이 인조잔디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70년대에 고향에 있는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한 일이 있다. 그 학교는 군내 중심학교로서 42학급이 넘는 큰 학교였다. 그 학교 가까이 예천 공군 비행장이 있는 공군부대가 있었다. 그 부대의 자녀들이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다. 공군부대 학부형과 읍내에 있는 학부형들이 서로 경쟁을 하였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학교를 자주 찾아왔다. 학부형들이 학교에 찾아와 담임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하였다. 나는 4학년 어느 한 반을 담임하였다. 어느 날 나의 반에 있는 D학생 학부형이 찾아왔다. 자기 아들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다. 그 학생의 생활과 학력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그러나 그 학부형이 돌아가지 않고 복도에서 자기 아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학부형이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책을 한 권 보여달라고 한다. 복도에 서 있으니 지루하여 책을 읽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세교실이란 월간 잡지를 주었다. 그렇게 또 1시간 수업이 끝난 후에 책을 잘 보았다고 하면서 필려간 책을 나에게 돌려주었다. 며칠 뒤 우연히 그 책을 펼쳐보다가 그 책 속에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 봉투를 뜯어보았다. 그 속에 돈이 들어있었다. 무려 5,000원이라는 거액이었다. 그 당시에 내 봉급이 13,000원이었을 때였다. 나는 당황하였다. 그리고 그 학생의 형이 6학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학생 형의 담임선생님께도 돈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봉급으로 미뤄볼 때 나에게 준 돈이 나의 한 달 봉급의 반이었다. 그렇다면 그 학부형은 한 달 봉급을 모두 담임선생님께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은 성인은 고마우나 그 돈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나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서 보냈던 것 같다. 내가 쓴 편지와 돈을 함께 봉투에 넣은 후 학생편으로 부모님께 돌려보냈다. 돌려보낸 며칠 후에 그 학부형이 학교를 찾아왔다. 선생님의 그 순수한 마음은 이해를 한단다. 자기들은 돈에 여유가 있어서 조그마한 성의 표시를 했단다. 그런데 성의를 무시하니 많이 서운하단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려면 선생님이 직접 학부형인 자기를 만나서 돌려주지 왜 학생편으로 보내주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였다. 그 학부형은 담임선생님이 보낸 감사의 편지인 줄 알았단다. 그래서 아들 앞에서 그 봉투를 뜯었단다. 아들 보기에 자기 입장이 난처했단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나의 짧았던 생각이 부끄러웠다. 그 사건 이후에 그 내용이 학교 전체에 알려졌다. 친구들과 동료 교사들로부터 염선생님이 다 잡은 가물치를 놓쳤다고 농담을 하였다. 그때 그 놓친 가물치와 더 많은 새끼를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더 맑고 더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순수하고 맑은 학생들 앞에서 더 이상 자살하는 교장 선생님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